자,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달달달달.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35번째 시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시고요. 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이시고 지역구는 우리 이주영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역구는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 1동 2동입니다. 이것도 2월 달에 2심 판결이 잘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의원님 표정이 그 뭐도 아이고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니 근데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어. 이 심장에서부터 명치까지 이런 데가 쫙 얼어붙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2월 뭐 8일이었던가요? 9일이었던가요? 2월 8일? 네. 2월 8일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길을 모아서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박근혜 씨도 배웠잖아. 원하면 우주가 다 그걸 들어준다고. 알겠고요.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가짜 뉴스 댓글 조작 등 고발하신 우리 위원장님.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211건을 우선 고발했다 그러는데 네. 보니까요. 희한한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제일 희한한 거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음. 2008년 2월 24일까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또? 그냥 이유 없죠. 근데 그 악의는 없어 보이고 약간 모자란 건데, 그건? 그게 가짜 뉴스예요. 어. 그런 거를 보고 좋아하는 거죠. 서로.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합성 사진 아, 그거 지금 저희 한국당 강사 앞에 있는 거. 뭐 하여튼 제 입으로는 표현하기 싫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서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이거는 뭐 가짜 뉴스라고 언론에서도 몇 번이나 확인했던 사안인데 이게 가짜 뉴스로 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문제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DJ를 국정원이 뒷조사했다는 거 있잖아요. 대북 특수공작금으로 그것도 조사했는데 두 분 다 깨끗했다. 아무 혐의가 없었다. 이렇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연호 공작이나 데이비드슨 공작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DJ의 정말 청렴 결백함을 증명해준 공작임에도 청렴 결백은 딱 띄어버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DJ의 비리가 있고 예. 돈이 외국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어서 국정원이 조사까지 했다더라. 여기까지 끊어서 가짜뉴스가 도는 거죠. 저도 저쪽에 가짜 뉴스를 접할 기회는 사실 많지 않은데 간간히 그런 것들을 보면 황당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를 끌어내리는 책동에 가까운 거죠. 끌어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색깔론과 연관된 거 예를 들면 평창 평화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뭐 현송월 관련해서 이런저런 걸 만든 거 뭐 이런 거는 자유한국당이 총 공세를 하는 시점과 맞물리면 가짜뉴스가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가짜뉴스 신고센터 만든 거는 뭐 한 이제 3주, 4주 됐고요. 거기에 신고 건수 접수된 게 5,600건입니다. 이게 2월 29일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 5,600건을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1차로 분석한 자료 중에 211건을 고발을 했는데요. 대개 이 고발할 때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검찰에 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에 가면 검찰이 검토해서 이걸 경찰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했고요. 이게 경찰에서도 되게 신속하게 반응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2팀장이 우리 고발한 변호사님들에게 연락이 왔더랍니다. 예, 고발인 진술 시간 잡자고. 빠르네. 예, 오전에 기자회견하고 고발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바로 온 거예요. 빨리 받아줬다는 건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모욕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과 관련하여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 제기가 SNS상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 SNS를 모니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발을 하려면 무조건 고발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게 이번에
211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중에 한 11건 정도는 딱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명백한 뭐 예. 허위사실 명예훼손.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댓글 조작 법률 대책단 외에 가짜뉴스 댓글 조작 모니터단을 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50여 명 이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단 구성된 모니터단과 함께 가짜뉴스 댓글뿐만 아니라 종편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모니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합법적인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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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합법적 가짜 뉴스들은 이게 가짜 뉴스 팀과 결합되면 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드릴 말씀이 이번에 가짜 뉴스 대책단에 들어오신 변호사님들이 꼭 이름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봉자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장은 조용익 변호사고요. 그다음에 이원호 변호사가 부단장이고요. 이현욱 변호사 들어왔고 홍정화 변호사, 강성민 변호사, 그리고 만주 변호사 2명이 여기 결합되어 있습니다. 만주 변호사.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과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 만주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현욱 변호사님은 모니터단과 결합해서 모니터 단장까지 맡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홍정화 변호사는 30대 초반인데 시의원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여성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자봉 변호사단을 구성한 게 지난주예요. 이것도 구성하게 된 게 뭐 몇천 건의 고발이 신고센터로 접수됐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당의 법률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앞으로 좀 충원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충원을 못 한대요. 법적으로? 예, 정당법상 아하. 당직은 100명밖에 임명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당이 운영되는 게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충원이 안 되는 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또 정치 비용 측면에서 또 늘리자고 직접 말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정말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막 답답해 하실 때,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했던 그렇죠. 거는 제가 현역 의원이라면 9명이에요, 보좌진이. 그러니까 그 9명과 한 달만 싹 뒤지면, 이거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인데, 진짜 그러네, 답답했습니다. 예. 디지털 소통위원회 실제로 이렇게 속해 있는 다른 분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밑에 디미국이 있습니다. 그 디미국의 직원이 6명이에요. 그 6명이 다 역할이 나누어져 있겠죠. 뭐 홍보 누구는 좀 해야 홈피 되고. 관리하고, 누구는 뭐 팟캐스트와 뭐를 맡고 있고, 또 누구는 웹 디자인만 담당하고, 누구는 총무를 담당하고, 누구는 대표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페북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담당하고 역할이 다 있어요. 선이 엄청 부족하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뉴스 법률 대책반을 지원하는 실무자는 우리 홈피 다 혼자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것까지 하고 있어서 고생하십니다. 네. 김용근 부장은 예. 밤잠을 설치고 토요일 날도 우리 같이 나와서 아이고. 일했고요. 일요일도 혼자 나와서 일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게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런저런 걸 보면서 이게 너무한다. 근데 일부 노인들은 믿으시겠네 하는 뉴스들 간혹 요즘에 접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될까 해서 고민 좀 해봤던 그런 부분인데 드디어 이제 칼을 확 빼든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제 211건 고발한 이후에 새로운 흐름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긴급 전달이라는 카톡이 도는데요. 메시지가. 그 내용 알려드릴게요. 예. 이제까지 카톡에 전달한 선거 관련 내용과 정치에 관한 자료들을 금주중으로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받은 정치 관련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시길, 꼭 삭제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인들께도 보내신 자료들을 삭제토록 알려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카톡 발송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인터넷글 대항권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주어스러가 안 맞죠? 예, 아시는 지인들께 이 내용을 알려 지금까지 인터넷과 기타 카톡 등 모든 상황을 이번 주 안에 점검해서 삭제 정리토록 독려해 주세요. 걸면 걸린답니다.
네이버는 정부가 간섭 중이며 카톡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빨리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동안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지금 긴급 전달 방식으로 SNS에서 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온 거죠. 요즘에 네이버에서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어제 고소고발 건을 보고 막 댓글을 지우는 게 지금 또 SNS에 또 화제예요. 막 네. 지워가지고. 근데요, 의원님, 이거를 어느 세력이 하고 있다는 건 추정이 되잖아요. 예, 추정할 뿐이지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막 그 추적을 했는데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돌렸다거나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만들어서 돌렸다거나 이게 밝혀지면 이거는 뭐 정말 큰일이죠. 제2 이제 국정원 댓글 뭐 선거 개입 사건 일어나는 거지 뭐. 네, 그렇죠. 한번 탈탈 털어야 됩니다. 저희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 허위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인데 허위사실하고 명예훼손에 정말 심각하게 해당되는 것들 저희들 자료 수집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뿌리를 뽑아보려고. 그런 측면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가짜뉴스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이제 이게 한번 휙 돌아서 그렇게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사람들. 어차피 돌아버린 뉴스는 지워버리거나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정이 안 된 생체로 그냥 그 사람들 뇌리에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고 계신 네이버 관련해서도 1차로 미방위, 그러니까 과기정통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원내 수석이 네이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예, 지금 문제 제기하시고 계신 거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이거 방송하신 적 있으시죠? 네이버 문제.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그다음에 댓글 정책 전환 문제, 그다음에 금치거 문제. 이 금치거 문제는 이시영 관련한 그 단어 검색어를 없애달라 그래서 네이버가 없애준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온갖 그 쌍욕, 여성 비하 이런 것들도 삭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댓글이 지금 일배화되고 있다는 비난이 많이 솟구치고 있거든요. 근데도 가만히 있는 건데 이 네이버와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우선 매크로부터 고발 조치할 겁니다. 네이버가 왜 그러는지는 불공평하잖아요. 네. 박근혜 정권 때에 비하면. 네. 근데 청와대에 지금 수석도 한 분 계시는데 출신이 왜 그러는 건지는 분석해 보신 적 없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발단은 압니다. 예, 지난 국정감사에서 네.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이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를 제기했어요. 음. 그리고 그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를 제기할 때 네이버 대표가 나가서 막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런 이후에 지금 네이버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그 공감순 대 비공감순, 뭐 순공감순, 1대1에서 1대3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 그렇겠지. 구조는 뻔한데 제가 디소위원장이다 보니 SNS를 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난이 막 솟구쳤는데 뭐 하냐 이렇게. 근데 당이라는 게 어쨌든 참 논의 과정이 길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신고센터와 가짜뉴스 댓글 조작이 법률 대책하고 모니터는 그냥 디소위가 예. 쿠데타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속도 때문에 좀 속이 좀 터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조직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고생하시고요.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